잼잼 리뷰입니다. 김순옥 드라마는 참 이상해요. 보는 내내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심하게 자극적이어도 되나 이런 드라마를 보는 게 맞는 건가 싶은데 희한하게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해서 안 볼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솔직히 펜트하우스까지는 막장 드라마의 선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7인의 탈출은 막장 드라마라는 단어보다 더 센 표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정이 심하더라고요. 뭔가 이해를 하지 않고 이상한 점을 찾지 않고 드라마에 그냥 몸을 맡겨야 하는 걸까요? 일단 7인의 탈출 3회의 포인트는 방다미가 진짜로 죽은 것이 맞는 거냐, 그리고 방다미의 죽음을 꾸민 사람은 누구냐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방다미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죽은 건 아니고 누가 숨겨놓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방다미가 죽지 않았고 7인의 빌런들을 단죄하는 최종 게임의 판을 짠 것이 메투리를 조종하는 방다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방다미는 할아버지로부터 성창그룹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소개받고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할아버지가 어떤 권력을 이용한 게 아니라 피해자 지원 센터를 소개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타격을 받을까봐 좀 발을 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성창그룹이라는 곳이 방 회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겠죠. 그런데 이 센터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센터장 방 안에 남자 직원 하나가 앉아 있었는데요. 센터장이 차 한 잔 내달라고 하자 일어서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K를 연기했던 김도훈 배우더라고요. 순옥킴이 은근히 이런 떡밥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분명 김도훈 배우가 차 한 잔 내오려고 등장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분명 이유가 있어서 등장한 것일 텐데 과연 K는 방다미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센터장은 방다미를 도와주겠다며 생각해 놓은 방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방다미는 그들이 했던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벌하고 싶다고 했죠. 전 이게 힌트 같아요. 방다미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마녀 사냥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방법으로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방다미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도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즉 방다미가 죽지 않았지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추락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방다미는 일부러 죽은 척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다미는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은 한모네를 포함해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시작되자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는 듯한 표정으로 난 협박을 받고 있다. 아빠 이희소는 제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말했어요. 전 처음에는 방다미를 협박하고 있는 누군가가 약에 쩔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희소의 목숨을 위협하며 방다미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도록 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다미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협박당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연기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방다미가 일부러 총에 맞은 척을 하고 준비해둔 자신의 피를 이희소의 옷에 묻혀두고 사라진 후 메튜리로 성형수술한 이희소와 함께 7인의 빌런들에게 복수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희소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캐릭터라고 했으니 다미의 부탁이라면 그 어떤 것도 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다미가 최종 설계자라고 생각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방칠성과 방다미에게 흐르는 피 때문입니다. 방칠성은 자신이 금라이와 차주란에게 속아왔음을 깨닫고는 다 쓸어버리겠다며 손녀 방다미를 위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방다미가 방칠성의 핏줄이기 때문에 방다미 또한 날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메투리를 통해 단죄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왠지 이희소가 방칠성의 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 저만 한 건가요? 방칠성이 이희소의 배에 난 수술 자국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박난영은 다미가 수술 자국 때문에 속상해해서 우리 부부 둘 다 배에 문신을 한 거라고 말했는데 이희소와 박난영의 흉터의 위치가 좀 다르더라고요. 박난영은 가슴 아래에 흉터가 있었고 이희소는 가슴 윗부분까지 쭉 있었습니다.
물론 박난영의 문신 자국이 옷에 가려져서 더 안 보였을 수도 있지만 이희소와 방다미는 진짜로 수술을 한 거고 박난영만 문신을 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칠성이 잃어버린 아들이 이희소고 방칠성의 둘째이자 이희소의 동생이 방다미의 친부라면 방다미와 이희소는 실제로 혈육관계이기 때문에 심장병이 유전되었다는 가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칠성이 손녀 방다미뿐 아니라 친아들인 이희소까지 사회적으로 매장돼 버린 것에 대해 복수를 즉각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회 예고를 보면 방칠성이 주홍글 씨 유튜버를 찾아 차지를 차에 묶어두고 흉기로 두들겨 패더라고요. 또한 방다미가 출산을 했다고 서류를 조작한 차주란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또한 금라이에게 전화를 걸어 금라이 널 죽이는 데 쓰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죠. 이 정도로 압박을 받았으니 방칠성의 돈을 노리고 있는 금라이와 차주란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전 왠지 금라이와 차주란이 공모해서 방칠성을 죽이고 방칠성의 변호사와 함께 가짜 유산 상속을 할 계획을 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방칠성은 이미 자신의 친아들인 이희소에게 돈을 전부 넘겨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희소가 방칠성의 돈으로 전신 성형을 하고 티키타카 메신저를 만들고 메뚜리가 되어 방다미와 함께 복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뇌피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